네, 본격적으로 엑셀과 혹은 캐스를 통한 엑셀 통계 분석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크게 문항 3개가 나와 있는 예문을 가져왔는데요. 엑셀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캐스를 통한 거, 동시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엑셀을 사용해서 각 질문들의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문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성별, 첫 번째 문항은 성별을 물어봤고 1, 2, 3번은 첫 번째 1번 문항은 정보성,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성과 관련된 거, 2번은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의 소통 가능성과 관련인 거,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통계기법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통계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통계 이론을 약간은 이해하셔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동영상은 제 동영상 중에서 엑셀로 통계 분석하기 이론적인 배경을 참조하신 후에 어, 이 내용을 가셔야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걸 듣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은 제가 링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술 통계를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기술 통계가 뭔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어떤 데이터, 지금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통계량입니다. 자료가 어느 중심점에 있는지 그 중심점을 바탕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중심점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이 있고 중앙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는 범위, 분산, 백분위수, 비대칭도, 첨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분위수도 여러분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비대칭도만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외도라고 비대칭도라고도 하는데 대칭이 한 곳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즉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는데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던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값이 외도값이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에는 오른쪽 꼬리가 있고요. 외도가 그죠 비대칭도가 마이너스인 경우 왼쪽에 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첨도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뾰족한가 자료 분포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일 때는 0이 나오는데 좌우 이렇게 동산처럼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음수이면 굉장히 언덕이 낮은 언덕이고 이 첨도가 플러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굉장히 뾰족 첨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음수이냐 양수이냐 즉 마이너스이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뾰족한 정도를 이제 즉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게 퍼져 있는지 혹은 뾰족한지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습 문제로 가봐서요. 각 질문들의 즉 각 문항들이 있었잖아요. 각 문항들의 기술 통계 분석을 시행하고 결과를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엑셀로 하라고 했는데요. 한번 엑셀로 해보시게 되면 일단 간단히 보면 엑셀을 여세요. 데이터가 있는 거기를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우리 데이터 분석에 가셔서 데이터 분석에 가시면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 기술 통계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학이든 아니면 그 조사 방법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내줬는데 학교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을 켰을 때 분명히 데이터 분석이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 있었는데 왜 저의 컴퓨터엔 없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
이것도 일종의 추가 기능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 가셔서 추가 기능을 넣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출력 범위를 내가 원하는 출력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건 제가 진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결과고요. 이걸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엑셀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누르시고 거기를 가시면 여기 데이터 분석이란 게 나옵니다. 아셨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거고 이게 안 나오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파일에 가셔서 추가 기능에서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은 제 동영상에 질문 남겨주시면 그 경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할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 분석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데이터를 받으시면 지금 성별, 질문 1, 질문 2, 질문 3 하니까 질문이 뭔지, 질문 2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바꿔주세요. 아까 이거는 뭐였죠? 정보성이었죠. 그래야 출력이 잘 됩니다. 예, 정보성, 예, 정보성. 그 다음에 이거는 의사소통성, 뭐 가능성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만족도였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해야 돼요. 과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를 할 건데, 우리 아까 갔던 데이터 분석을 가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키시면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 분석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죠? 기술 통계죠. 예, 기술 통계를 할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예, 이런 기술 통계법이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그럼 입력 범위를 이제 넣으실 건데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제 드래그 할 수 있게 나와요. 우리는 여기 성별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밑에서부터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성별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왜냐면 이 첫 번째 행을 이름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성별부터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서 148명의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십니다. 그 다음 여기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요. 그다음 데이터 방향은 열로 하겠다라고 이게 왼쪽 이게 가로로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첫 번째 행 이름표 사용. 아까 성별 그다음에 정확성 뭐 이런 이름 값 바꿔줬던 거를 이름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옵션은 출력 범위를 내가 이곳에 하겠다 하면 출력 범위를 내가 드래그해서 해주면 되고 그냥 저는 새로운 워크시트로 보통 하고요.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미리 저는 해놨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통합 문서를 누르시면 아예 파일 문서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는 뭐 이렇게 출력 옵션을 하셔도 되지만 저 워크시트로 이렇게 밑에 보이시죠? 요걸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반드시 요약 통계량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통계치가 나와요. 분산이라던가 표준 편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짜잔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행은 내가 이름을 내가 사용했던 걸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엑셀이 이렇게 이름을 줘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다 돌렸던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금방 했던 그 결과를 제가 이제 스크린샷 해온 건데요.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성별은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명목척도이고 정확성이나 소통 가능성, 서비스 만족도는 리커트 척도로서 엄격하게 서열 척도이지만 우리가 의미 차별의 척도나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이지만 등간 척도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통계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척도와 관련된 이런 이론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론적인 백업을 받고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일단은 성별이 아까 명목척도라고 했잖아요. 이 명목척도는 분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의미는 최빈값밖에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빈도. 그래서 최빈값이 2가 나왔어요. 이 숫자가 주어지긴 했지만 이건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인데 최빈값이 2가 나왔대요. 아마 정확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성별 보통 우리가 남자는 1하고 여자는 2를 하잖아요. 아까 설문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얼마나 더 많고 남자가 얼마나 적은지는 지금 현재 엑셀 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엑셀 함수를 써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간접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일단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응답자로 되었다라는 걸 해석을 하고요. 정확성으로 가면 정확성은 이제 모두 등간 척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 첨도, 외도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항목을 보시면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은 보통이다, 7점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긍정적인 답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이 4.4점으로 나왔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1.75, 분산은 3.063으로 나타났는데, 즉 7점 리커드 척도에서 정확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평균 4.4점, 그러니까 5에 가까운 점수가 나타났고, 그다음 표준 편차는 소통 가능성이나 서비스 만족도에 비해 약간 높은 값을 보였죠. 이 말은 응답자별로 이 정답성의 차이가 어떤 분산의 정도가 소통 가능성이나 서비스 만족도보다 조금은 더 크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값과 최빈값도 모두 5로 나타나서 즉 응답자들을 올림차 순으로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5이고 그리고 5라는 그 5번 항목이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도를 분석해 보면 첨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의 분포가 뾰족한 정도를 말하는데 정확성에서 첨도를 보시면 마이너스 0.764로 나와서 음수이기 때문에 약간은 표준 정규 분포에 비해서 누워있는, 그쵸? 약간 퍼져있는 그런 형태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외도를 해석해드리면 외도는 우리가 치우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왼쪽 꼬리가 있느냐, 오른쪽 꼬리가 있느냐. 근데 마이너스 음수일 때는 왼쪽 꼬리, 플러스일 때 오른쪽 꼬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성, 이 데이터의 정확성 외도는 마이너스 0.5로 약간 다소 오른쪽으로, 왼쪽이죠.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꼬리가 긴 양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은 정확성까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소통 가능성의 평균, 뭐 중앙값, 최빈값, 분산, 첨도, 외도도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서비스 만족도의 요것도 한번 해석을 제가 정확성 해드린 것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는 아닌데 캐스를 깔았기 때문에 한번 캐스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데이터가 있는 그 엑셀 파일로 오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 기능 아까 했었잖아요. 그 추가 기능에 보시면 캐스 베타 1.0 버전인데 거기서 기술 통계에서 일별량 수치 자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은 그룹별 수치 자료 안 할 거고요. 일별량 하나만 본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하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분석할 건지 아까 뭐뭐 한다 그랬죠? 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해도 되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셔도 돼요. 네, 요 두 개짜리는 한꺼번에 다 넘기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표본 크기, 우리는 합은 안 구할 거고요. 평균 구할 거고, 중앙값, 최빈값, 최소 최대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걸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여기서는 분산, 네, 범위도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외도, 첨도,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분석, 여기 출력 옵션 보이시죠? 출력 옵션을 하시면, 여기 이제 시트가 우리 아까 그냥 엑셀로 할 때는 내가 출력 범위나 시트나, 새로운 시트나 아니면 새로운 문서로 만들겠냐고 물어봤지만 이건 시트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기술, 통계 하고, 뭐, 캐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분석을 누르시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변수명, 성별, 정보성, 의사소통, 만족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출력 옵션에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기술 통계 가실 건데요. 로우 데이터 가셔가지고 베타의 기술 통계 일병량 수치에 이거 다 넣으시고요. 다시 여기 보시면 이제 출력 옵션에 가시면 아까 변수면을 왼쪽으로 쭉 하니까 눈에 보이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로로 나오게, 이 상하는 세로로 나오게, 변수명이 세로로 나오는 거고요. 변수명 좌우는 가로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변수명을 가로로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른 다음에 분석을 하면 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변수가 이렇게 나왔죠. 예, 이렇게 나와요. 보기 훨씬 더 편한데 아까 세로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 아까 우리가 엑셀로 했던 그거랑 비슷하게 나오고요. 근데 예,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좌우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상하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는 할 수 없지만 캐스가 깔려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게 도수 분표표라고 그랬잖아요. 도수 분표표를 한번 해볼게요. 캐스에 오셔서요. 여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표작성 여기 있네요. 표작성이 도수 분표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할지 아까 성별만 본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것 정확성이나 소통 가능성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별만 옮기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언어 변환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R 언어나 뭐 사스 이런 걸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도수분표표를 성별하겠다. 그러면 출력 옵션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분석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 보시면 범주가 2, 1 아까 그냥 엑셀로 했을 때 여성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지만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었잖아요. 근데 캐스를 이용해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80명 대 68명, 즉 여성이 한 54.05% 되고 남성이 한 45.95 정도 퍼센트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의사소통 가능성이랑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